안녕하세요. 초등생 매플다솜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가 아니라 국어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주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논설문 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과에서는 주장하는 글, 그러니까 논설문을 쓰는 단원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논설문 쓰기는 수행평가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이 논설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쓴다고 하더라도 뭐랄까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논설문을 쉽게 쓸 수 있을까, 뭐 요령이라면 요령일까, 팁이라면 팁일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하고 달라져서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은 교과서에서 이미 잘 안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체계적인 글쓰기 습관이 들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인 논설문을 쓰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논설문을 제대로 쓰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준비해 봤으니까 잘 보고 조금만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논설문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상 잘 한번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을 정해야 돼요. 주장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합시다, 또는 뭐뭐 하자,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제안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주장을 정했다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이 왜 필요한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설문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이 왜 필요한 데는 근거가 아니에요.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뭐뭐 합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주장을 왜 하는데 라는 그 내용이 논설문에서는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논설문에 한번 짜임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먼저 당연히 주장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배경이 되는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요즘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게 서론에 들어가고요. 본론에는 아유 그래, 뭐 그렇게 하면은 그 해결돼?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본론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설문을 잘 쓴 논설문하고 못 쓴 논설문은 먼저 전체적인 글의 모양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 된 말이지만 논설문 수행평가를 제가 채점을 할 때 제일 먼저 읽어보기보다는 모양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을 딱 봤을 때 모양이 제대로 안 갖춰진다면은 그거는 이미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논설문의 모양은 대체로 어떻게 생겼길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봤을 때 5덩어리 정도의 글 문단이 나와요. 물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로 5덩어리 정도의 문단의 모양이 나온다면 글 좀 쓸 줄 아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 상황입니다. 요즘 요런 게 좀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은, 자,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뭐가 좋고, 두 번째 뭐가 좋고, 세 번째 뭐가 좋고, 또는 첫 번째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세 번째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즉 근거와 근거에 대한 근거가 들어가는 것이 본론 1, 2, 3, 근거가 많으면 한 4개 정도, 5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고, 적다면은 2개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3가지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수입니다.
자, 그랬으면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근거 자료를 뭘로 찾느냐라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거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최근의 뉴스 기사, 혹은 최근의 뉴스 기사가 어렵다면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그거 문제네 라고 인식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 보도 또는 TV 뉴스가 근거 자료로 가장 좋은 이유는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근거 자료로서 좋은 것은 통계 자료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뭐 이렇다고 한다, 저렇다고 한다. 자, 뭐 이것 외에도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의 말이라든지 또는 직접 조사한 어떤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자, 근거가 논설문에서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근거가 핵심이냐면은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주장은 사실을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의견을 설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개인의 의견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의 의견인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최소한 반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누구나 봐도 틀림없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들을 그 내 의견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을 뒤지면 얼마든지 이런 근거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서론에는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뭐 이거 어디까지나 샘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마스크를 잘 쓰자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서론은 문제 상황 또는 내가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이유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면 도대체 무엇이 좋을까? 또는 우리는 왜 마스크를 써야만 할까? 이런 식으로 서론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겠죠. 그럼 본론은 거기에 관한 근거 자료들을 막 찾았잖아요. 그럼 첫째, 마스크를 쓰면은 뭐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다 하고서 이제 그 뒤에 근거 자료에 대한 근거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뭐 2019년 10월 뭐뭐일보 기사에 의하면 또는 뭐 감염병 전문가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런 말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마스크를 씀으로써 호흡기 질환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둘째 또 마찬가지겠죠. 뭐 둘째 뭐 마스크를 쓰면은 나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된다 하면서 이제 뭐 비말 확산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퍼뜨리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서 그 기사를 인용을 해서 뭐뭐 신문에 의하면 또는 어떤 감염 사례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 통계를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거 셋째 뭐 하면서 셋째 또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를 쓰면 보건 당국에 의하면은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감염병의 몇 %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근거 자료들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론이 다 써졌으면 결론은 무척 쉽습니다. 결론은 정리만 하면 돼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뭐를 하면 첫째로 뭐뭐하고, 이때 첫째, 둘째, 셋째는 뭐 쓰면 돼요? 그렇죠. 본론에 썼던 제일 첫 번째 줄의 거를 요약해서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염병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마스크를 씀으로써 비말 확산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 마스크를 씀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병에서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논설문 한 편이 다 써지죠. 자,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어려워졌나요? 아니면 쉬워졌나요? 문제는 이제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잘못 나왔네요. 시장이란 무엇일까요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독서 능력입니다. 꾸준히 많은 책을 읽어서 독서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해력이라고 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올라가야지만 어휘력도 늘어나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 읽기가 물론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팁만 알고 있어도 초등학교랑 제가 봤을 때 중학교 수준까지만 해도 논설문을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논설문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초등쌤 매플다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